안녕하세요. 일반고대학교 군포 박쌤입니다. 오늘은 작년에 이제 상담을 하고 합격을 한 학생 사례를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명지대를 합격한 학생이고요. 3.4등급의 내신이고요. 교과 전형으로 합격을 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합격을 축하드리고 지금 학교 생활 열심히 하고 있겠네요. 경영정보학과를 합격한 학생인데 어떻게 교과 전형으로 합격을 하게 됐는지 이 부분들을 좀 설명을 드릴 테니까 올해 지원하는 학생들 역시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할게요. 오늘 이제 3.4등급이라고 하면은요, 교과로 경영계통을 가는 건 사실 좀 어렵죠? 많이 어렵습니다. 많이 어려워요. 네,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사실 상향 지원으로 합격한 케이스여서 어떻게 합격을 했는지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요. 자, 미리 말씀드리는데 아직 제가 지금 촬영하는 날짜가 4월 21일입니다. 4월 21일인데 현 기준으로 아직 명지대 2025학년도 입시 결과는 발표하지는 않았어요. 발표하지는 않았고요. 다만 학부모님이 보내주신 내용을 가지고 합격한 것을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보시면 이제 2월 7일 날 이렇게 연락이 왔고요. 상담 받으셨던 부모님께서 감사하게도 이렇게 감사 카톡을 보내주셨어요. 자, 그래서 컨설팅 잘 받아서 명지대 교과전형 경영정보학과 합격도 그냥 합격이 아니죠. 수합이 아니라 최초합을 했습니다. 최초합. 그래서 합격 통지서도 이렇게 기분 좋게 보내주셨네요. 경영대학 경영정보학과 교과 면접 전형을 합격한 케이스입니다. 자, 합격을 한 거는 확인을 했으니 어떤 전략으로 접근을 해서 이 학생이 합격을 했는지 이 부분 한번 볼까요? 자, 일단 학생 상황을 좀 볼게요. 자, 학생 상황을 좀 보면은 이 학생 내신 성적이 3.4등급이라고 그랬는데 한번 보시면 내신 성적이 어떠냐면 이런 상황이었어요. 전교과는 3.4등급이고요. 3.4등급이고 자, 국수영사를 보면 3.2등급이고요. 내신이 괜찮죠? 나쁘지 않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을 고려한다면 국영사 수학이 빠진 기준을 보니까 3.9등급, 3.09등급이 나오네요. 근데 수영 3.19. 어쨌든 이런 포지션을 갖고 있는 점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점수만 보면은 나빠 보이지 않아요. 학생부 종합전형 써도 되겠는데 이런 생각도 들 성적대입니다. 근데 교과로 생각을 했을 경우에는 순수 교과나 교과 면접이 됐든 어쨌든 교과 자체로는요 인서울을 진행하기에는 좀 어려운 성적대인 건 맞죠. 학종은 몰라도 교과로는 어려운 성적대가 맞고요. 이 학생하고 제가 상담을 했을 때가 이제 8월 중순쯤에 상담을 했던 것 같은데, 작년 8월. 근데 이제 6월 성적 기준으로 그 모평 성적, 모의표, 예, 모평 성적으로 봤을 때는 2합 9가 나왔고요. 그러니까 2합 9라는 얘기는 어떤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정시 준비는 전혀 안 돼 있었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교과에서도 서울권 학교들이 그래 또는 경기 수도권에서도 좀 높은 대학들이 2합 7 정도를 요구하잖아요. 2합 7도 맞추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교과 준비는 수능 준비 전혀 안 돼 있었다. 네,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학생이 희망하는 학과는 경영학과, 행정학과 이쪽으로 희망을 하고 있었고 장점은 생기부 수준이 괜찮았어요. 그럼 들으면 들을수록 미스테리죠. 근데 왜 교과를 합격했지? 이런 생각 드시죠? 자, 어쨌든 생기부 작성 수준은 작성한 방식은 괜찮았어요. 그래서 내신 성적이 우리가 3.4등급이었고요. 비교과 수준 괜찮잖아요? 그러면 뭘? 학종으로 지원하는 게 맞죠. 그런데 학종 지원이 어렸어요. 왜일까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 학생도 이제 그 문제점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가장 큰 문제는 뭐냐? 이 수과목입니다. 이 학생이 경영 이런 진로를요, 일찌감치 정하고 진행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과 쪽으로 진행을 하고 있었던 학생이에요. 그래서 과탐을 한 과목도 아니고 화생지로 세 과목을 2학년 때 모두 이수한 학생입니다. 그런데 목표는 경영학과.
이수 과목은 화생지. 그럼 문제가 뭐가 되냐? 사탐 관련된 이수 과목이 너무 부족한 거예요. 이수 단위가 너무 부족한 거예요. 또 재밌는 거는 창체 활동을 보면은 우리가 창체 활동이라고 하면은 자율 활동, 동아리 활동, 지휘 활동을 이야기하죠. 이 창체 활동을 보면은요. 재밌는 게 이 자율 활동에서는 창체 활동이라고 하면 안 되겠다. 자율 활동에서는요.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자율 활동 얘기했었잖아요. 어떤 내용 들어가는지. 이 자율 활동에서는 생명과학 관련된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동아리 활동에서는 경영 관련된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지루 활동에서는 꿈은 경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루 활동에 이제 담임 선생님이 적어주신 내용에는요 건축학과 얘기가 적혀 있고요. 파이썬을 분석하는 내용이 있고요. 인공신경망을 분석한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잡다하게 한 과목을 팔 때 깊게 파는 건 괜찮은데 내용이 아주 잡다하게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경영이라고 했잖아요. 과탐 화생지에 들어가 있는 내용은 또 경영 관련 세팅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경영이 가장 희망학과인 건 맞는데 또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경영학과라고 얘기하면 가장 우선적으로 선호하는 과목 점수가 뭔가요? 전공 학업 점수가 수학 과목입니다. 수학 과목. 근데 이 학생은 수학 성적이 너무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내신 성적을 보면 전교과로 3.4가 되는데 수학이 4등급 정도 나왔어요. 이 중에서. 수학은 4등급. 이 4등급도 그냥 4등급이 아니고 원점수가 우리가 말하는 원점수가 60점 정도 나왔습니다. 60점. 점수대가. 같은 4등급이라고 하더라도 원점수 가지고 좀 더 다르게 볼 수 있는데 원점수가 너무 낮았어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 그리고 경영이라고 했으면 좀 그러면 이수 과목이 부족하다면 얼마 안 되는 사탄 과목을 경제 관련된 과목들 좀 더 이수해서 커버할 수 있는 방향이 있었느냐? 그것도 경제 관련된 뭐 경제 과목이나 경제 수학이나 이런 건 이수가 안 돼 있었어요. 사탐을 통틀어서 전체 3개 이수했나? 이게 가장 큰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전교과 내신이라던가 생기부 탐구 수준은 괜찮았거든요. 근데 이수 과목의 문제와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었다. 그래서 학종 쓰기가 너무 어려운 상황이었던 거예요. 너무 아쉬웠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조금 일찍 상담을 해가지고 방향을 잡고 2학년 초에 또 2학년 초? 1학년 때 사실 이 방향을 좀 뭐 잡았어야 되는데 2학년 초에라도 상담을 해서 이걸 좀 수정을 했어야 되는데 너무 좀 아쉬운 상황이 되었죠. 3학년 이제 원서 넣을 때 돼서야 이거에 대한 문제점을 알았으니까. 그러면 이제 지원 전략을 세웠잖아요. 자, 이 학생이 희망하는 거는 학생과 학부모님은요, 인천대 이상, 수도권에서는 인천대 이상을 생각을 하셨고, 인서울을 갔으면 하는 희망사항이 있었습니다. 누구나 생각하는 부분인 거죠. 그리고 제가 아까 생기부 기술하는 건 괜찮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학종 준비하는 자세 자체는 괜찮은 학생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학종을 진지하게 준비한 학생이면요. 이런 학생들은요. 면접도 잘합니다. 보통. 왜냐면 탐구력이 있기 때문에. 이걸 바탕으로 내가 할 말이 많아. 예. 그래서 이 학종 준비하는 자세 이런 거 보니까 이 친구는 면접에서도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학생이겠구나라는 것들이 생기부에서 보이는 그 주도성 있죠? 자기 주도성. 이런 것들이 충분히 보이는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좀 희망을 찾았고, 그래서 만약에 학종을 넣는다 그러면 반드시 면접 있는 전형을 넣어야 되는 학생이었고요. 그리고 교과 면접에서도 상향을 한번 고려해보자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순수 교과로도 원래는 상향을 할 수 있는 성적인 거는 맞거든요. 그러니까 남들은 안 낸다고 하지만 교과로도 우주 상향이 가능합니다. 제 영상을 꾸준히 보신 분들은 제가 우주 상향 자체는 교과가 오히려 더 가능성이 있다. 의외의 결과가 나온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걸 하기에는요, 최저가 안 돼. 최저 6모 기준으로 2합구가 나오는데, 어떻게.
그러니까 제가 작년에 밀었던 학교가 단국대인데 또 2합 7, 단국대가 2합 6이고요. 가톨릭대 같은 데가 2합 7을 맞추면 가톨릭대도 늘 때가 있긴 했거든요. 가톨릭대도. 근데 이게 그게 다 안 되잖아요. 아, 참 그래서 고민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지원 전략을 교과 면접 같은 쪽을 생각을 하고 이 친구가 경영을 생각하니까 때마침. 제가 지난 영상 제가 작년에 합격 상담해가지고 합격한 학생 사례를 얘기할 때 아주대 얘기했었죠. 금융공학을 가고 싶었는데 때마침 교과가 하락할 타이밍이었다. 그래서 맞춰서 제가 상담을 했다.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명지대도 그런 타이밍이 있었어요. 명지대도. 행이. 천운이죠, 천운. 아, 물론, 이 타이밍이라는 걸 아는 사람에게만 보이는 타이밍이긴 한데, 제가 이제 그걸 알고 있었으니까, 아, 명지대 경영 쪽에 타이밍이 있는데,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부분을 알기 위해서 여러분들도 뭔가 얻어가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제가 어떻게 이렇게 생각을 했는지 이 사고 과정을 한번 들여다볼게요. 원래 이런 얘기는 잘 안 하는데, 어, 명지대가 이제 재작년이죠. 재작년 입결. 작년 고3은 재작년 입결을 보고 쓰니까 한번 열려라. 음, 이게 이제 명주대인데 우리가 학생부 종합전형을 쓴다고 하면은요, 어, 이런 걸 생각하셔야 돼요. 학종은요, 저는 보통 어떻게 가이드를 하냐면, 교과 성적에서 보통 0.3에서 0.5등급 정도가 적정 지원 라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요 정도가. 물론, 최대 뭐 1등급까지도 벌어지긴 합니다만, 현실적인 가능성이 높은 성적대는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명지대 재작년 학교장 추천 전형에서 70%컷 정도를 볼까요? 자, 이게 평균점입니다. 자, 평균. 이게 평균이고 이게 70% 컷이에요. 70% 컷을 한번 볼게요. 70% 컷을 보면 명지대 인문 계열 자체가 2점대가 형성이 되죠. 여긴 최저가 없기 때문에 2점대 중후반의 성적대가 나옵니다. 근데 이 학생이 생각하는 거는 경제잖아요. 경영 쪽이잖아요. 경상계통을 좀 살펴볼게요. 경상계통을 보면 여기 계통상 경영학, 경영학, 경영정보 이 정도를 볼 수 있겠네요. 이 정도 라인하고 이 정도 라인이 됩니다. 이 정도 라인. 이게 경상계통 쪽을 생각하는 학생들이 주로 생각할 수 있는 학과들이 이 정도가 될 것 같아요. 보편적으로 봤을 때 명시돼서 보면 여기 2점대 근데 아까 전체적인 좀 뭐랄까 아랍이나 이런 것처럼 낮은 학과들은 2점대 중후반 정도 됐지만 어쨌든 한 2점 중반 정도 생각하면 되겠네요. 이게 70컷이 이 정도 나오니까 꽤 세죠. 그러면 우리 학종 지원 라인으로 보면은 2점대 한 후반 정도까지는 해볼만 하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 것 같아요. 경상 계열은 이런 느낌이 드는데 이게 70%컷 기준으로 이런 느낌 좀 들고요. 교과 면접을 볼까요? 그러니까 경영 병상 계열은 셉니다. 인기학과이기 때문에 3.4 내신으로는 사실 쉽지 않죠. 학종으로도. 교과 면접 라인을 볼까요? 교과 면접도 이제 평균 70% 컷인데 평균이 아니고요. 성적이니까 요거는 이제 70% 컷입니다. 경영. 세죠. 2.61, 2.86. 국제 통상은 2등급이었네요. 엄청 셌네요. 경제학이 2.08. 오히려 이쪽이 좀 더 낫긴 했어요. 근데 어찌됐든 전반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높은 점수대가 형성이 되네요. 그러니까 경영 기준으로 우리가 교과 내신 성적을 살펴보면 학종이 그래도 2점대 후반 정도는 되어야 가능성이 있겠구나라는 것들이 일반고, 평범한 일반고라면 어느 정도 보이는데 이 친구는 단점이 되게 많잖아요. 내신. 그러니까 경영 기준으로 보면 경상계통 기준으로 보면은요.
우리가 학종을 지원하기에는 이 친구는 내신도 부족하고요. 비교과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탐구 수준은 괜찮은데 수준은 괜찮지만 이수 과목 부족하고 전공 점수 부족해요. 요런 부분인 거죠. 내신이 부족하고 탐구 수준은 괜찮고 이수 과목 부족하고 전공 진로 관련 과목 성적도 부족하고 이런 느낌들이 물씬 풍깁니다. 그러니까 다시 봐도 이 친구가 이제 학종을 경영으로 붙는다. 너무 어려운 얘기입니다. 근데 교과 면접 혀 전형이 저는 괜찮은 타이밍이었어요. 자, 한번 볼게요. 그럼 교과 면접이 왜 괜찮느냐? 우리가 이제 명지대 교과 면접을 조금 알자면 이 명지대 교과 면접 같은 경우에는요. 배수를 뽑습니다. 일단 1단계를 여기가 아마 3단계 3배수를 뽑을 거예요. 아, 5배수 뽑았나? 5배수였나? 3배수였나? 좀 헷갈리네. 잠시만요. 5배수였던 것 같은데. 음, 요. 명지대 만들어 놓은 자료가 있어서 올해 입시 자료를 만들고 있는 중인데 명지대 한번 보면은 맞네요. 명지대 보면 내신으로 5배수를 뽑네요. 맞죠? 자,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명지대 교과 면접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냐면 1단계는 일단 명지대는 1단계에서 5배수를 뽑는단 말이에요. 5배수를 뽑습니다. 5배수를 뽑고 그러니까 내신만으로 5배수 안에 들어간 다음에 2단계에서 면접을 볼 거예요. 면접. 이런 식으로 이제 프로세스가 이렇게 돼요. 그러면 재작년에 우리가 봤을 때 그 1단계 합격자 평균을 한번 볼까요? 1단계 합격자 5배수에 들어간 학생들 여기에서 보면은 우리가 이제 경영학, 국제통상 또 있나? 이 정도 한번 볼까요? 뭐 응용통계도 이쪽 계통에서 좀 보는 거니까 같이 한번 볼게요. 여기를 보면 합격자 평균 자체가 이렇게 나와요. 1단계 통과한 아이들이 내신 이렇게 나오죠. 자, 여러분이라면 이걸 보고 어디를 넣으시겠어요? 경제학, 국제통상, 응용통계, 경영학, 경영정보학과. 이 5개가 요 5개의 학과가 이 학생이 꿈꾸고 있는 경상계열로 관련된 학과들이 되는 거거든요. 가능성 있는. 자, 그러면 1단계 합격자 평균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 학생의 내신이 3.4였잖아요. 그러면 보통 지원자 심리는 어디를 했냐면 여기를 씁니다. 응용통계 아니면 국제통상을 이렇게 돼 있어요. 어쩌면 왜 경영학하고 경영정보학과는 3등급이잖아요. 나보다 이미 내신이 많이 높잖아요. 붙은 아이들. 여기 넣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국제통상학이나 응용통계학을 우선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명지대는요. 특이하게 뭘 보여주냐면 다른 데는 70%컷만 보여주는데 여기는 특이하게 문 닫고 들어간 학생들의 점수를 보여줍니다. 이게 뭐냐? 최종 합격한 문 닫고 들어간 학생들 점수 얘기예요. 문 닫고 들어간. 경제학은요. 2.94등급이 꼴찌로 합격했고요. 국제통상학은 3.1, 응용통계학 3.26, 경영학이나 경영정보학과는 2.81, 2.86 이렇게 났습니다. 이걸 보면 더 확실해지죠. 내가 3.4등급이야. 그러면 여기 지원하면 다 불합격이지만 그래도 혹시 내가 면접을 잘하면 역전할 수 있는 게 여기나 즉 국제통상이나 응용통계 정도는 요 내신에 해당되니까 어쩌면 내가 비빌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너무 당연하죠. 근데 제가 여기를 못 쓰게 했어요.
왜 쓰지 말라고 했어요? 자, 어디 썼느냐? 이유가 뭐냐? 자, 이걸 생각해 보세요. 작년에 명지대 교과 면접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 검정고시 100점 받는 사람들이, 원래 교과 면접은 검정고시생들이 도울 수 있거든요. 근데 2등급을 받다 주다가 작년부터 어떻게 줬느냐? 3등급을 주게 됐습니다. 검정고시 맞은 학생들은요, 3등급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지금 이건 뭐예요? 2등급 받고 검정고시생들이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 학생들이 3등급을 받고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검정고시생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내가 3등급이 됐어. 작년에는 2등급이었는데 올해는 3등급이야. 3등급인 순간 뭐 여기 2등급이 나오는 요 학과들은 들어가고 싶지 않죠. 그 학생들은 요 학과를 들어가야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전 여기 들어갔던 학생들이 올해는 요번에는 작년에는 요쪽으로 들어가겠구나 이쪽으로 시선이 쏠리겠구나 이게 보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로 인해 영향을 받는 학과들이 보면 검정고시생들이 아무래도 선호한 학과들은 작년에는 국제통상학과, 응용통계학이 될 것이고 들어가기 싫었던 타이밍은 경제학, 경영학, 경영정보 이런 데는 별로 들어가고 싶지 않은 타이밍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70% 컷하고 최저 컷을 동시에 보면요. 원래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입니다.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입시는 심리게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생각해 보면은 지금 경제학이 2.94고 우리가 원래 1순위는요. 학생들이 제일 좋아하는 학과가 경상계열에서도 경영학, 2등이 경제학이고 경영정보는요. 메이저가 아니죠. 모든 대학이 있는 보통 경영 경제학이지 경영정보 메이저가 아니잖아요. 요 세 개 중에서 아이들의 선호도가 떨어질 타이밍은 이거였습니다. 경영정보를 갈 거면 사람 심리가 어떻나요? 경영정보를 갈 거면 5명밖에 안 뽑는 경영정보보다 같은 5명이어도 점수가 더 낮은 경제를 간다던가 아니면 10명을 뽑는 경영학을 간다던가 이런 생각이 보이죠. 자, 실제로 볼까요? 그래서 제가 쓰게 했던 데가 경영정보예요. 경쟁률을 한번 볼게요. 작년에 명지대 경쟁률은 어땠나 한번 봅시다. 명지대의 교과 면접 경쟁률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인문계열을 보면 낮은 순서대로 쭉 해보면은요. 지금 이 많은 학과들 중에서 경영정보가 여기 있고요. 경제, 경영 여기 있습니다. 국제통상 여기 있고요. 응용통계 여기 있고요. 아까 제가 말했던 경상계통 쪽 아이들이 선호하는 학과들의 어떤 경쟁률을 놓고 봤을 때 어떤가요? 경영정보가 제일 학생들이 낮게 왔죠. 그전엔 경영정보가 몇 대 1이었냐면 12대 1이었는데 이게 8대 1 정도로 떨어지게 됩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1단계 합격자가 몇 배수라고 했나요? 5배수라고 했죠? 5배수. 5배수. 근데 8대1 정도면 대충 8대1에서 9대1 사이 정도 되면 5배수 정도는 통과하지 않을까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전략은 성공했다. 그래서 우리의 전략은 뭐냐? 아마 경쟁률이 낮아질 테니 이때는 이 경쟁률을 알고 있는 게 아니죠. 근데 추측만 한 거예요. 이렇게 낮아질 거다. 낮아질 거다. 안 낮아지면 안 들어가면 되잖아요. 근데 아마 내 생각대로라면 이게 낮아질 거니까 경영정보학과를 알아보자. 이 생각을 상담할 때 했던 거죠. 그래서 5배수 안에 들어가서 면접을 승부를 보자. 이런 작전을 세웠던 거고 이 학생이 학종 생기부 준비했던 내용을 보면요. 면접에서도 충분히 승산이 있어 보였던 거예요. 왜? 명지대 교과 면접이 전형의 특징을 고려해 보면 명지대의 교과 면접은 여기는 안 적어있는데 명지대 교과 면접은요. 뭐 생기부 기반 면접침은 아니고 들어갈 때 그 기초 자료를 면접볼 진행할 기초 자료를 직접 작성할 시간을 줍니다. 근데 이 학생이 학생부 탐구를 막 했었던 학생이잖아요. 경영에 관련된 기초 자료를 작성할 수 있는 활동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 학생은. 어, 그 몇 개의 활동을 깊게 들어간 활동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충분히 이거 할 수 있었던 학생이에요.
예, 그래서 작전을 짰고 최종적으로 경쟁률 확인하고 들어가자라고 얘기했고 결과적으로는 가장 낮은 경쟁률 경상계열에서도 그러니까 전체 학과 중에서도 다섯 번째 순위니까 굉장히 낮았죠. 괜찮았단 말이에요. 이분 정도 얘기했다 할 건데 어쨌든 그래서 되게 괜찮은 타이밍이 됐다. 결론은 합격했다. 어떻게? 최초합을 했다. 최초합. 그냥 합격도 아니고 아까 그 보여드렸듯이 최초합했습니다. 재작년에 만약에 넣었다. 재작년에는 이건 광탈이죠. 꼴찌도 3등급이었는데 꼴찌가 3등급이었다고요. 근데 전체 내신 3.4등급으로 오히려 최초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몰렸던 그 학생들의 그 내신 집단이 예전만큼 수준이 높지 않았고 이 학생이 면접에 강점이 있으니까 이게 가능했었던 거다. 그래서 2025학년도 여기서 취업을 했다. 여러 가지 작전이 승리죠. 사실 학생들이 들어가기 좀 무서웠던 타이밍이에요. 왜냐면 입시 프로그램을 돌리잖아요. 그럼 다 불합격으로 뜹니다. 우리가 이제 올해도 마찬가지로 저 역시 입시 프로그램을 돌리면서 도움을 받지만 이런 식으로 나와요. 입시 프로그램을 작년에 돌렸을 때 어떻게 나왔냐면 합격 가능성 15%라고 나와요. 이렇게. 당연하죠. 꼴찌 점수보다도 한참 낮은데. 15점 몇 프로니까 결국엔 합격 가능성이 총 한 16%쯤 되지 않을까? 입시 프로그램은 다 이런 식으로 예측하는 거예요. 입시 프로그램은. 근데 제가 들어가라고 한 거죠. 왜냐면 남들도 다 이렇게 나올 거니까. 이렇게 나오는, 이렇게 나오는데 들어갈 학생이 있고 안 들어갈 학생이 있거든요. 근데 작년에는 학생들이 이걸 보고 들어가지 않고 안 들어갈 타이밍이었다. 그래서 들어가자라고 얘기했던 거고.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최초합을 했다. 네, 이렇게 진행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매번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매번은 아니지만 자주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하느냐? 입시는 심리 싸움이다. 어, 좀만 더 말씀드릴게요. 입시를 잘하는 사람일수록요, 전문가라고 할까요? 전문가일수록 데이터의 가치입니다. 가짜가 이게 아닌가? 데이터에 매몰된다는 표현이 맞겠네요. 그래서 점수 등급이 나오면 너 그 등급으로 그 대학 못 가. 이게 너무 쉽게 나옵니다. 근데 이런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래서 빈틈이 생겨요. 그 다음 그 입시라는 거는 그 1, 2, 3 예를 들어 뭐 3등급 3등급 갖고 얘기해 볼까요? 3등급, 그다음 3.1등급, 3.2등급, 3.3등급, 3.4등급, 3.5등급, 3.6등급 이렇게 순서대로 가는 게 아니고요. 이게 가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는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고 포기하는 구간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4.5등급이 그 다음 순서가 나오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구간이 나오는 걸 찾을 수 있는 게 능력이에요. 이게 심리 싸움이에요. 근데 학종은 이게 안 되죠. 교과는 이게 돼요. 그래서 교과. 그리고 교과도 이게 되고요. 또 뭐가 이게 되냐면 정시도 이게 됩니다. 그래서 흔히 말하는 정시 펑크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제 입시를 작년에 해보신 만약에 N수생이 본다. 그럼 진학사에서 이런 얘기 하죠. 진학사 돌려보는데 진학사 모의 지원에서 배터리 한 칸에서 세 칸 상향 지원해서 합격하는 케이스가 나오잖아요. 이 입시의 어떤 심리 싸움을 이 허점을 찔러서 합격하는 겁니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입시를 내가 잘한다고 이런 말 하면 좀 그런데 약간 뭐하죠? 과신하는 사람일수록 데이터에 매몰되는 경우가 많아서 그 선입견을 갖고 보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이런 걸 좀 내려놔야 될 때가 있어요. 상향 지원에 있어서는. 네, 그래서 이런 거에 관련된 이제 좀 합격 사례를 조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제가 남 얘기 안 갖고 와요. 제가 상담하고 제가 합격한 학생들 얘기만 하는 거예요. 계속. 전체 데이터 보고 막 이렇습니다가 아니라 전 이렇게 시켰고요. 이렇게 합격을 했습니다. 딱 보여드리는 거예요. 공부하셔야 돼요, 입시도.
하여튼 이렇게 됐고, 이 학생은 아마 본인이 원하던 경상계통으로 갔으니 아마 지금 4월이니까 행복한 대학생을 하고 있겠네요. 네. 하여튼 이렇게 됐고요.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언제나 구독과 좋아요는요, 저에게 심리적인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마무리 짓게요.